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고민이 뭐냐? 점성가로서 손님들이. 그리고 그거는 내 얘기도 하는데 사랑이야. 우리는 사랑에 목숨을 걸어. 사랑을 받는 것, 관심을 받는 것, 내 곁에 진실한 사랑, 진실된 우정.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30 정도가 넘어가도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뭘 알아? 여러분들 곁에 진정한 사람이 누가 있어?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정성을 쏟고 시간을 쏟고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곁에 있어줬지만은 뒤통수도 맞고 내가 그런 호의가 계속돼서 권리인 줄 알고 그만큼 돌아오지 않은 격도 굉장히 많았지. 나는 그 사람들이 어려울 때 곁에 있어줬는데 그 사람들은 당신들이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지. 무슨 말 하는 줄 알아? 이쯤이면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거야. 이거를 만약에 모르고 살고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살면은 평생이 그 지옥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한다는 소리야. 잘 들어. 인간이라고 한다는 거는 새와 같아. 가둬둘 수가 없어. 잡을 수 없어. 나비 같고 새 같은 거야. 왔다가도 가고 있다가도 없고 생겼다 하더라도 진실된 사람인지는 알 수 없고 그 진실된 사람이 있게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1년이 있을지 3년을 곁에 있을지 10년을 곁에 있을지 평생을 내 곁에 있을지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 줄 알아? 인간한테 정성 쏟아봤잖아.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모든 것을 다 바쳐본 적 있잖아 다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어? 비참했잖아. 심장이 찢겨졌잖아. 내가 무슨 말을 하는 줄 알아? 이런 것들은 너무 물론 그렇게 해서 진정한 우정,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나이 든 사람들을 봐봐. 50, 60, 70 먹은 사람. 과연 그들의 삶에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정말 진정한 사람, 정말 곁에 있을 사람이 점점 없어져. 왜 그럴까? 많지 않다는 거지,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100명한테 내가 최선을 다해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나에게 진실된 사람이 있으면은 이거는 행운인 거야. 그거는 연인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냥 사람이. 그런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자면은 투자로 따지잖아. 리스크는 너무 크고 리턴은 너무 작은 투자야. 그런데 잘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이겨내는 거는 정말 힘들지만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일하고 공부하고 운동하면 어때? 그 결과가 여러분들한테 돌아오지 않아? 물론 나 자신을 이겨내고 노력을 하고 게으른 나 자신을 채찍질을 가하면서 나 자신을 발전시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술 끊는 거, 담배 끊는 거, 운동하는 거, 마음 잡고 공부하는 거. 그러나 나 자신을 그렇게 이겨내고 해본다고 생각을 해봐. 해본 사람들은 알 거 아니야. 공부를 하니까 최선을 다하니까 시험에 붙지. 일이라도 내가 1시간이라도 더 하면 1시간 일한 만큼 돈을 벌지. 내가 운동을 하면 그렇게 살이 빠지지. 내가 작심삼일이고 여러 번 실패했지만은 계속해서 노력해서 담배 끊고 술 끊고 하려고 그러면 어때? 결국에는 끊어지지. 건강해지지. 무슨 말인 줄 알아? 이런 것들은 우리들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소리인 줄 알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당신을 가장 사랑한다는 부모 자식도 당신을 실망시킬 거야. 그러나 당신 자신만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이 사람이 나를 바라봐 줄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까? 언제쯤 진정한 사랑이 올까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전전긍긍하고 바라고 찡얼찡얼 거면서 산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평생을 이 지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삶은 소비되고 허망하고 쓸데없고 가슴이 찢겨진 가슴으로 상처만 가슴에 남은 대로 살아가게 될 거야. 당신에게 정성을 쏟아. 너 자신에게 정성을 쏟아. 너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너 자신을 위해서 돈 벌고 너 자신을 위해서 쓰고 너 자신을 위해서 운동하고 너 자신을 발전하는 데 신경을 쓰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네가 멋진 사람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네 곁에 진실된 사람들이 있을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될 거야. 자, 양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양자리는 이번에 1월 3일경 일단은 화성이 사수자리 입궁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1월 11일날에서 12일날에는 달 차오르는 달이 만호를 지나서 빠지는 달이 화성에게 트라인을 한다. 이
화성 같은 경우에는 무사의 별이고 전사의 별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의 마음에 강인함을 심어줘. 올바름을 심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의감을 심어주게 되지. 왜냐면은 사수자리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높은 활을 쏘고 있는, 겨울을 대비하고 있는, 마지막으로 이제 가을이 끝날 때라서 겨울을 대비하는 별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사람들이 옛날에 집을 짓고 동물들도 겨울 동면을 준비하기 위해서 굴을 파고 음식들을 쌓아놓고 사람들은 제방을 쌓아두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은 다가오는 불안한 미래를 위하여 용기 있게 두렵지 않게 마치 전쟁을 대비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별자리가 사수자리야. 한 수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읽는 것이지. 그리고 또한 여기는 목성이 다스리는 별자리라서 대의명분, 믿음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화성이 사수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정의의 용사를 말을 해. 왕을 지키는 기사를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열정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야.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뜻하고 싶은 거. 그런 다음에 또한 정의감에 내가 차올라서 불쌍한 사람들이나 약자를 위해서 싸워주기도 하고, 내 주변에 친구나 누가 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막 나를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고, 그래갖고 사수자리 화성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군인들, 경찰, 소방관, 그러니까 남들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치는 직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좋지만은 아니야. 왜 그러면은 당신의 마음에 이거는 정의롭지 못해, 올바르지 못해, 이거는 내가 칼을 들어야겠어, 싸워야겠어 한다는 것이 일어나게 되거든. 그러면은 그리고 또 내가 나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야. 주로는 활동적인 거를 주로 하지, 사업을 하거나 뛰어다니거나 일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돌아다닌다든가, 내가 뭐 운동을 한다든가 술이나 담배를 끊는다든가, 주로 좀 어떤 나 자신을 절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주로 좀 활동적이고 외부적인 활동들이 일어나. 왜 그러면 이게 둘 다 불의 별자라서 뜨겁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있어. 내가 너무 딱딱해진다는 거야. 굳어진다는 거지. 유연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야. 내가 굽힐 줄 모르게 된다는 거야. 내 마음 안에 내가 맞아, 내가 옳아, 이거는 정의야, 이거는 내가 아니면 할 사람 없어, 그런 영웅심리, 어떤 정의감, 이런 것들이 휩싸이게 되어서 싸우게 된다는 거지.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야. 혹은 내가 구부리지 못하고 굽히지를 못하니까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일 수도 있어. 윗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이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예를 들어 장사나 사업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거는 올바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해. 아무리 돈을 번다 하더라도 너 같은 놈하고 거래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목이 빳빳해진다는 거지. 공부나 일이나 직장에서도 그래. 때로는 나의 적들과도 친구를 맺어야 되고, 때로는 나와 사상이나 의견이 다른 사람들하고도 함께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너는 너무 천해. 너 같은 생각을 같은 사람하고 연루되고 싶지 않아. 이러한 자존심이라고 해야 되겠지. 글쎄, 그런 정의감이나 그런 대의명분이라는 것이 없이는 사람이 또 너무 휘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적당한 기준선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 때라는 거야. 내가 너무 단단하다가 부러질 수가 있다는 거지. 시간이 좀 4분이 지나서 4분씩 하기로 했거든, 한 별자리를. 이번에 왜 그러면 3분씩 했는데 너무 짧은 것 같아가지고 4분으로 늘렸어. 근데 어쨌든 지금 3분 치는데도 할 말이 있으니까 좀 더 할게. 그리고 달이 화성하고 트라인을 하게 되는데, 달과 화성 같은 경우가 트라인을 하게 될 때는 옛날 책들에서 주로 하는 이야기들이 무엇이냐, 그것도 이거는 빠지는 달이기 때문에 괜찮아. 왜냐면 11월 1일 날에서 12일 날 때부터는 그래도 내가 좀 굽힐 줄 알고 줄일 줄 알고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다는 것을 말을 하는데, 달과 화성이 있을 때는 사람이 주로 여행을 가거나 이동수, 그러니까 어디로 가게 되거나 활동적으로 내가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들, 이런 일들이 있어. 근데 이때는 이거는 좋은 운으로 생각을 하면 돼. 11일 날에서 12일 날에는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변화를 가져오고 싶거나 내가 이동을 하고 싶거나 하는 일에서 이제 굉장히 길하고 또 그런 일들이 있다. 또한 내 주변에 그때쯤엔 동료가 생긴다. 이번 때는 그러니까 정의롭게 대의명분을 가지고 또 남을 지켜주고 싶고 올바른 거를 잡고 싶고 하는 그런 명예로운 마음은 좋아. 하지만은 내가 그런 마음에 사람이 휩싸여서 내가 진실이고 선이다,
내가 옳다라는 생각에 너무 빠져 있다가 나중에는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적을 만들게 되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해서 유연성을 잃지 말자 이거야. 싸우는 들어왔다 이 소리지. 대명 명분 싸움. 좋은 일 있길 바랄게 양자리들. 자, 황소자리에 대해서 말해줄게. 내가 황소자리를 다스리는 금성이 물병자리에 들어가 있고 토성, 태양, 수성, 목성이 황소자리에 각각 다 트라인을 하고 있어. 얘기할 게 많다. 와, 이따가 염소자리 얘기할 때 이거 머리 깨지겠다. 이거 별 4개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개가 몰렸어.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황소자리를 다스리는 화성소자리를 다스리는 금성이 물병자리에 있는 거는 사실 우리가 아주 좋게 보지는 않아. 금성이라고 한다는 게 뭐야? 사랑의 별, 풍요의 별, 임신의 별. 우리 집 개들 이쁘지? 근데 나 오늘 옷 입은 거 너무 이쁘지 않아? 고급이 아주 뚝뚝 떨어져. 어쨌든 자, 아마존에서 산 거야. 다 씨발 3만원짜리 4만원짜리 비싸 보이지? 내가 입어서 그런 거야. 어쨌든 미안해. 자, 뭔 얘기하고 있었지? 황소 물병 금성. 금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랑의 별이고 애정의 별이고 임신의 별이고 풍요의 별이라고 한다는 것인데 물병자리라고 한다는 시기가 한겨울을 이야기를 하잖아. 해가 떠도 아무것도 자라지가 않는 거고 내가 잡초 하나 자라지 않는 곳이란 말이야. 만물이 포근하게 고요하게 죽어있는 때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만물이 임신을 할 수가 없어. 물병자리 때에 짝짓기를 하는 동물이 어딨어. 눈 덮여갖고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겨울잠을 자고 있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나의 사랑이 잠들게 된다는 거야. 애정관계에서는 이것이 약간은 좀 여러 가지로 가기는 해. 사람의 상황마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랑의 기운이라고 한다는 게 조금은 조용하고 고요한 쪽으로 이제 흘러가야 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다투거나 싸움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평화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이가 무척 좋았던 사람은 조금 서먹해지거나 멀어지거나 자주 보지 못하거나 하게 되기도 해. 다른 말로는 내가 외로워지게 된다는 거야. 고독을 가게 된다는 거지. 누구에게 의지를 하게 된다는 건 기대나 이런 것들이 좀 실망으로 다가온다는 거야. 내가 평소에 주변에 도와줬던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나를 돕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 왜 그러면은 금성이랑 사랑이 염소 자리에 물병 자리에 있어가지고 꽃피지 못한다는 뜻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또한, 내가 새롭게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쉽게 이루어지가 않아. 설령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지루하고 뭔가 사귀는 건지 아닌 건지 어떻게 관계에 진척이 있는 건지 모르는 싶은 그런 애매한 그런 지루한 썸 같은 것만 지속이 되거나 오히려 사랑이나 애정 같은 게 솔직히 끊겨지거나 그만 만나게 되거나 관계를 정리하는 일들이 좀 일어나게 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사랑이 꼽히지 못한다는 거야. 하지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혼자 노는 거에는 좋다 이거야. 이 운 때는. 독고다이가 물병자리는 독고다이의 별자리거든. 내가 혼자서 놀러 다니는 거, 혼자서 나를 꾸미는 거. 그러니까 이때는 차라리 내가 예뻐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다든가, 뭐 이제 피부 미용을 한다든가, 예쁜 옷을 산다든가, 내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에는 좋은 결과가 있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에게 사랑받으려는 생각, 남보다 이루려는 생각이라기보다는 그것보다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가꾸고 나 자신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을 쓰는 것이 낫다 이거야. 왜 그러면 혼자 있게 되고 좀 혼자 있을 일들이 많고 도움을 받지 못할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어서 좀 마음이 씁쓸해지고 고독해지고 때로는 사람에 대한 원망감이나 배신감 같은 거에도 이제 차오를 수가 있거든. 세상에 나밖에는 믿을 게 없다 이거야. 그 다음으로는 시간이 원래는 4분씩 하기로 했지만은 내가 좀 더 얘기를 할게. 남아서 얘기를 할게. 뭐 새해 선물이야. 토성이 그래도 도와주고 있어. 황소 자리를. 노력의 별이야. 의지의 별이야.
토성이 도와주고 있다는 것은 내가 노력과 인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들, 일자리를 갖게 되거나 유산을 상속을 받게 되거나 집이나 건물이나 땅을 사거나 이런 거에서는 돈을 저축을 하거나 내가 열심히 일을 하여 가지고 뭐 돈을 벌거나 나의 명예를 세우거나 이럴 때는 꾸준히 일하는 데서는 굉장히 길하다는 거지. 또한 태양과 목성은 명예와 출세를 마련하는데 이게 황소 자리를 돕고 있는다는 것은 내가 윗사람들이나 상사라든가 취업운이 또 좋다는 것이고 수성이 바라봐 주는 것은 공부와 학문의 별이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네 가지 별들을 다 통합하면 결국 무슨 뜻이 될까? 내 스스로가 노력을 하게 되면은 상사에게 이쁨 받고 취업을 하게 되고 승진을 하게 되고 나 자신을 발전시키게 되고 지식을 쌓게 되고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황소 자리의 이번 주간의 운세는 뭐야? 타인에게 사랑받고 관심받으려 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마음을 먹고 스스로를 아름답게 하고 지식을 쌓고 일을 하고 돈을 버는 데에서는 길이 있으니 나를 믿을 것은 나 자신밖에 없다. 너 자신에게 의지하라. 그리하면은 너의 노력과 그 결과들은 배신하지 않으리라 라고 한다는 게 하늘이 보여주는 징조야. 좋은 일 있기를 바랄게 황소자리대. 방금 그 키스 뭐였어? 자, 타이머 맞추고 쌍둥이 자리 운세 말씀드릴게. 쌍둥이 자리는 지금 수성 같은 경우가 염소 자리에 입궁을 해 있어. 염소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여기는 겨울이 시작되는 별자리라서 혹독한 곳이거든. 그러면 수성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일단 첫 번째로는 돈 문제야.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한다든지 돈거래 계약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데 좀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돈을 빌리기가 어렵고 자금 융통이 잘 안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영업이나 사업이나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누구한테 돈 받아와라, 누구한테 계약을 받아와라 라고 해갖고 누구한테 막 빌면서 돈을 달라고 해야 되거나 빌면서 계약을 해달라고 해야 되거나 막 누구한테 막 안 달라고 누구한테 막 부탁을 하면서 이거 사인을 해달라고 계약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이런 걸 얘기를 해. 원하는 물건이나 원하는 계약이나 이런 거를 얻으려고 해도 좋은 데를 찾기가 힘든 것도 이야기를 하기는 해.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야. 여기는 토성이 다스리는 별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부를 한다, 철학을 한다,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은 혼자서 무언가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하는 지적 활동에서는 이게 좋다는 거야.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돈을 저금하고 저축하고 모으고 아끼는 거에서는 좋아. 그러니까 지금 쌍둥이 자리한테 들어온 운세는 뭐냐면은 돈 때문에 좀 돈을 좀 아낀다든가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한다든가 돈이나 계약이나 거래 성사학에서 막 발빠르게 뛰어다니는데도 별 효과가 없다든가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된다든가 부탁을 해야 된다든가 금전 거래 이런 거를 얘기를 하거든. 공부나 돈을 모은 데서는 좋아. 하지만 이게 특히나 2월 이때 1월 2일에서 3일은 수성하고 목성이 서로 함께 보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특히나 2일에서 3일 날에는 금전손해, 물건 잃어버리는 거, 억울하게 돈을 쓰게 되는 거, 산물건이 알고 보니까 이제 똥이 돼버리는 거 이런 것들을 말을 하니까 이때는 사실은 금전을 쓰지 않는 것이 사실 좀 더 좋아. 그래도 9일 날에는 태양과 카즈미를 하고 그때와 지나면서는 토성과 함께 봐.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금전적인 이득, 돈적인 이득이 오게 된다는 뜻이거든. 다른 말로 바꾸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은 금전적으로 내가 돈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 윗돌을 뽑아서 아랫돌을 해야 되나 돈을 빌려야 되나 내가 거래나 금전이나 돈을 얻기 위해서 좀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몸을 낮춰야 된다든가 이러지만은 그러나 이제 11일 날쯤에 가면은 돈이 생긴다. 돈을 모을 수가 있다. 거래나 계약이 성사가 된다. 내가 뭐 돈을 따내게 된다. 금전이 생긴다. 취업을 한다. 돈 벌 일이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 물론 11일 날에 토성과 함께 있을 때에도 역시 뭐 내가 공부를 한든가 시험에 합격을 한다든가 내가 뭐 사색을 한다든가 이런 정신적인 일에서의 또 길이나 합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기도 해서 이거는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 때문에는 조금 아쉽거나 뭐 돈 손해가 있지만은 11일 날 때부터는 다시 돈이 회복이 되고 돈이 모이게 되고 돈이 쌓이게 되고 거래 계약이 성사된다. 그것도 주로 땅이나 부동산은 나이 든 사람과의 거래 계약이거든. 나이가 든 사람하고 좀 거래 계약을 하게 돼. 여기서 한 가지 그래도 좋은 것이 있다면은 금성이 쌍둥이 자리에 트라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를 만나거나 썸을 타거나 연인이 있거나 이런 데서 좋고 술을 마시게 되거나 하는 일들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좀 기분 좋은 사람 어떤 좋은 연인 혹은 또 좋은 친구
이런 것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는 해, 이번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쌍둥이 자리 같은 경우는 화성이 계속해서 어포지션을 하고 있는 기간이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몸이 다친다든가 내가 싸운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사수 자리에 있는 화성은 운동을 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이래서 뭐 무릎이 까지거나 다치거나 뭐 요리를 하다가 뭐 베이다거나 데이거나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번 보름 기간 동안에는 이런 점만 조심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쌍둥이 자리들은 좀 일을 계속 하거나 이력서를 계속 집어넣거나 막 이런 쪽으로 좀 그런 운이 들어와 있어. 근데 이제 그러다가 좀 너무 일을 열심히 하거나 뭐 돈이나 이런 거를 쫓다가 나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 자신은 내 건강이 가장 먼저이고 감기 같은 거 걸리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한다는 운이야. 계자리는 나 같은 경우도 상승이 계자리거든. 그런데 그래갖고 좀 운이 지금은 좋은 때가 아니야. 왜 그러면 염소 자리에 목성, 태양, 수성, 토성 이런 별들이 다 염소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점성학적으로는 계자리에 어포지션을 하고 있는 때거든. 그러니까 솔직히 계자리들은 지금 인연 정리하고 사람 끊어내고 아닌 사람은 쳐내고 이런 운이 계속 들어왔어. 썸남 끊어지는 거, 인연 끊어지게 되는 거, 의절하게 되는 거, 친구와도 연락을 뭐 끊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와. 배신이 들어왔다 이거지. 사실은 목성이 염소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상황과 환경이 안 돼. 그러니까 당신의 친구가 되었든 연인이 되었든 친구나 연인을 이야기하고 또 사업이나 거래에서는 계약자들이나 직장에서 동료나 이런 사람들 말하거든.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일이 안 풀려. 일이 안 풀리고 되게 자기가 있는 지위에서 쫓겨나거나 놓치거나 직장에서 잘리게 되거나 금전적으로 좀 손해가 있거나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은 당신과 인연이 끊어지는 사람들이 좀 어떤 타입이냐면은 일이 안 풀리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유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돈 문제 직장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신경을 못 써줘. 당신을 섭섭하게 만들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자기 먹고 살고 자기 생존하고 자기 집안에 또 몸 아픈 사람 뭐 이러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일이 너무 바쁘고 자기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당신에게 지켜야 되는 약속, 당신에게 해야 되는 의무, 당신에게 보여줄 수 있는 관심과 애정 이런 것들을 보일 수가 없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런 인연들을 정리하게 되고 또한 그것이 결국에는 배신이 되긴 하는데 그런 인연들을 좀 정리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 여기에서 또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또 토성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이야기를 이제 했었지. 사실은 이것도 이제 사랑관계에서 문제를 말을 하고 또 수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라고 하거나 거래계약에서 이게 나가리가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건을 사면 사기 맞는 거지. 이상한 물건이 들어오는 거지. 거래계약 같은 거를 할 때에도 이상한 집이나 이상한 물건이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직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이거 우는 뭐를 얘기를 해.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는 거. 그냥 한 번에 감정적으로 보고 이거 사야 되겠다. 이거 거래해야겠다. 이거 계약 맺어야 되겠다. 이러지 마는 거. 사람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고지그대로 믿지 말라는 거.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철저하게 영수증, 서류, 증거자료 이런 거를 마련해 둬야 된다는 것이지. 나의 약점을 절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가지고 지금은 근데 이 정리해야 되는 인연들은 끝난 인연들이야. 볼 것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은 그 사람들도 아까 말을 했듯이 뭐 직장에서 잘리게 되든 금전 문제가 있든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든 자기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당신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그런데 솔직히 상황이 어려우면은 인간은 자기 자신만 먼저 생각을 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그러나 한 인간 사이의 의리, 신뢰 이런 거를 무너뜨릴 만큼은 아니거든. 그게 변명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무슨 말인 줄 알아? 이번 보름 주간에는 사람들이 당신을 배신하게 되는 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 신뢰를 지키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을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번 주간에는 그런 손해를 피해갈 수가 있고 사람들 때문에 당한 일 없도록 하고 끊어야 되고 접어야 되는 인연이 있다고 한다면은 접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도록 해. 좋은 인연이라고 한다는 것은 네가 좋은 사람일 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니까.
사주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병 자리에 있는 금성이 사주자리에 어포지션하고 있고 태양은 염소 자리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11일 날에서 12일 날 토성과 태양이 컨정션 한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염소 자리에 태양이 들어가 있는 거는 지금은 좀 좋은 절기는 아니야. 혹독한 절기거든. 지금 당신이 경쟁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야. 학교건 직장이건 경쟁자. 가게나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근처에 동종업계에 경쟁자가 나타나는 거. 직장에서는 일이 너무 많아지게 되는 거. 그런데 자꾸 경쟁자가 옆에 있고 비교를 당하기 때문에 쉬고 싶어도 제대로 쉬지를 못하는 것. 공부나 시험과 관련된 거는 뭐 그거는 어차피 경쟁이니까 말도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치열하고 혹독한 경쟁에 내가 노출이 되게 된다는 거야. 목숨을 걸고 나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혹한기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감정 신경 쓰지 마. 다른 사람 그 경쟁자조차도 신경 쓰지 마. 너만 생각해. 너의 경쟁자는 너밖에 없어. 내가 어제 나보다 더 성실하였는가? 어제 나보다 더 열심히 하였는가? 어제보다 내가 나 자신을 이겨냈는가? 지금은 태양이 염소 자리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사자 자리의 입장에서는 내가 내 자신을 이겨내야 되는 것. 내가 내 자신을 극복해야 되는 것. 그것밖에는 없어. 이제 이 경쟁 사회에서 경쟁을 하게 되고 혹하게 되고 만약에 내가 게으르거나 나태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는 일단 시험에서 낙방을 하거나 취업이 되지 않거나 직장에서 승진이 밀려나거나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를 해야 되는 걸 얘기를 해. 특히나 태양이 아까 말했듯이 11일 날에서 12일 날은 토성과 들어가. 그럼 이거는 정말 중노동. 그런 다음에 금전적인 문제,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데도 말도 못하는 문제, 내가 몸이 또 아파지는 것을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태양과 토성이 함께 있다는 것은 임금님이 귀영 가거나 임금님이 수갑 찬 것을 얘기를 해. 여러분들의 자유가 속박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복종을 요구하고 명령을 하고 돈 때문에라도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그냥 굶어야 된다는 소리야. 11일 날에서 12일 날 특히나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겸손하게 좀 억울해도 참고 내가 돈이나 이득 때문에 좀 나 자신의 자존심을 죽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래도 좋은 일들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은 내 자존심, 내 깡 이런 거를 세울 운이 아니라는 거야. 나 자신을 극복하는 것, 참는 것, 고개를 숙이는 것, 노력을 하는 것, 나 자신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오히려 득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경쟁에서 밀려나고 싶지 않고, 밥을 굶고 싶지 않고, 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다고 한다면은, 마치 황무지를 개간하는 노비와 같이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감정을 통제하고 욱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어차피 그럴 수도 없어. 왜냐하면 그 나의 부담감이 윗사람, 상사, 집안의 아버지, 선배, 뭐 교수, 높은 자가 나를 부담스럽게 하고 일을 주고 힘들게 하는 거거든. 그러나 이거는 수행이야. 견뎌야 되는 기간이야. 그거 이후에는 내가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야. 대신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 나보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 나를 참 짐을 지어주고 힘들게 하리라. 그러나 그거를 내가 잘 감당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호의가 있고 돈이나 출세나 내가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하는 학생이면 공부해서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참아보고 나 자신을 이겨내보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도 이건 또 다른 말로는 뭐야? 일하거나 내가 만약 그렇게 경쟁사회에서 이겨낼 수 있고 참는다면은 일, 돈, 승진, 취업 이런 쪽에서는 나의 노력이 나를 배신하지 않으리라 라는 건데 결국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거야. 기억해. 염소 자리는 만약에 봄, 여름 동안에 게으르게 지낸 배짱이는 얼어 죽게 되고 성실하게 사는 개미는 풍요를 누리게 되는 때라는 거지. 이번에 천우 자리는 도대체 어떻게 된 운이야? 안 좋은 일 겪었어? 쓰라리는 일 있었어? 배신당했어? 돈 문제 있어? 사람이 주로 상처를 받거나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현실적으로 변하게 되거든. 천우자리 지금 현실적인 운이 들어왔어. 여러분들이 배신을 당한다든가 금전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문제들이 근데 나쁜 게 아니야. 나를 현실적으로 바꿔주는 거야. 예전에는 막 사랑, 노는 거, 나 하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거, 사랑받고 싶은 거, 내가 그냥 게으르고 싶은 거. 그러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거야. 냉정한 현실을 맛보는 일이 여러분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러나 이게 나쁜 건 아니야. 난 더 총명해졌어. 똑똑해졌어. 날카로워졌어. 누군가가 사람을 당신을 배신을 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사람을 쉽게 믿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해서 처음부터 마음을 주지 않는 신중함. 금전거래나 이런 데에서는 누구한테 속이거나 당한 일이 있어서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릴까. 현실에 눈 뜨게 되는 일이 돈, 사람 이런 것 때문에 뭐 왔단 말이야. 또한 어떤 뭐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 실패.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경험이 나쁜 게 아니야.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득이 오게 돼. 근데 주로 이거는 뭐 돈을 벌거나 사랑이나 연애나 뭐 친구를 사귀거나 이런 게 아니야. 이때는 사람을 사귈 수도 있는데 주로 현실적인 이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친해져 놓으면 좋기 때문에 약간 비즈니스 사업적인 약간 그런 사업 관계에 조금 더 가까워. 그러면 다른 말로 무엇이냐? 나는 이전에 배신이나 상처나 뜻함 받아도 되지 않는 것이 있었지만은 그로부터 냉정함과 현실을 내가 자각하고 인정하여서 내가 나 자신을 믿고 머리를 쓰고 감정을 누르고 이성적으로 계략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에서 토성은 뭐야? 노력의 결과야. 이건 부동산, 땅, 돈, 재물이야. 목성도 돈이야. 태양과 목성은 또 뭐 어떤 재물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명예나 취업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 상황이 뭐 회사원도 있겠고 학생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뭐야? 내가 사람 때문에 쓴맛과 현실의 쓴맛을 받지만은 이성적인 머리를 날카롭게 갈고 닦아 내가 노력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현실적인 원하는 거. 이거는 뭐 사랑이나 애정이나 그런 쪽이 아니라 돈을 벌고 싶다. 내가 어떤 지위를 얻고 싶다. 합격을 해보고 싶다. 내가 뭐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거래 계약이 성사됐으면 좋겠다. 이런 쪽에서 이 현실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얻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이성적이고 차가운 날카로움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거야. 그게 염소 자리에 들어가 있는 수성이야. 처녀 자리를 지배하는 수성이 염소 자리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 염소 자리는 생존의 별자리거든. 이게 겨울이 시작하는 데라서 나약한 것들은 죽어 없어지고 강한 것들만 살아남게 되는 거야. 차갑고 냉정하고 똑똑한 것만이 살아남게 되는 때 이번에 처녀 자리에게 그 복이 있다는 거야. 머리 한번 잘 써봐. 감정에 휘둘리지 마. 천칭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을 별자리가 시작을 할 때가 됐군. 타이머 좀 맞출게. 잠깐만. 천칭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성이 물병자리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천칭자리들에게는 괜찮은 일이야. 사실은 연애나 임신에 있어서는 이게 그렇게까지 좋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 왜냐면은 물병이라고 한다는 별자리 자체가 한겨울을 말을 하거든. 서리가 내리고 눈보라가 내리고 이제 아무것도 잘하지 못할 때, 태양이 떠오르다 하더라도 추운 한겨울일 때, 만물이 동면에 들 때, 그러니까 물병자리 때는 씨를 뿌려도 자라는 것이 없고, 물병자리 때에는 뭐가 크는 것이 없잖아. 그런데 여기에 사랑의 별, 임신의 별, 우정의 별이라고 한다는 금성이 물병자리에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 임신이나 사랑의 결과가 좀 이게 보기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나중으로 좀 기다려봐야 돼. 썸을 한다 하더라도 흐지부지한 썸, 뭐 이런 것이 될 수는 있어. 그러하지만은 다른 쪽에서는 좀 한편으로는 그러나 날 친구들이나 도와주는 사람들의 호의 같은 거를 좀 받을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이게 관계가 그렇게 깊이 이어지거나 오래까지 간다고 하기는 뭐해.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은 지금 당장 사귀거나 지금 당장 친구로 만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를 만나거나 여자를 만나거나 어떤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 사람들의 관계가 좀 소홀해진다는 거야. 서로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관찰의 관계에 있는 거지. 아직까지는 지금은 마음을 주면 실패하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좀 친구나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나 사귀고 싶은 사람이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는데 이 사람과 너무 빨리 친해지면 오히려 관계를 망치게 돼.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고 처음부터 마음 주지 말고 처음부터 이제 이러면 안 돼. 이게 뭘까?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처음부터 내가 너무 잘해주면 안 돼. 처음부터 다가가면 안 돼. 조심스러워야 돼. 신중해. 지금은 관찰 기간이야. 그리고 이때가 지나서
관찰 기간이 지나서 나중엔 좋은 관계로 갈 수는 있어. 그러나 지금은 좋아하는 사람이나 마음에 드는 사람들,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 이게 또 왜 금성은 우정과 사랑 두 가지를 다 다스리거든. 이런 것이 나타나고 좀 썸남 같은 게 나타나지만 이거는 만약에 서두르고 마음을 급하면 분명히 끊어지게 되니 이거는 일단은 시간을 두고 기다려라. 묵혀놔라. 처음부터 마음과 몸을 주지 말라. 이런 뜻이고, 그렇지만은 이게 꼭 나쁜 뜻은 아니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사업에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을 하고 있거나 회사에서 뭐 일을 하거나 뭐 동료가 있거나 그럼 이런 사람들이 지원과 원조를 받기에는 되게 좋아. 특히나 여자나 어머니한테 받기가 되게 좋은 때인데, 특히나 예를 들어서 이거는 꼭 사랑과 우정이라기보다는 어려운 일을 있을 때 도움을 청하는 거, 직장 동료에게 뭐 도움을 받게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 그리고 술잔치를 말하기도 하거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좋은 걸 이제 이야기를 할게. 물병자리는 홀로 하는 별자리란 말이야. 나 스스로를 위한 별자리야. 거기에 사랑과 아름다움의 별자리가 있다는 건 뭐야? 특히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고, 또한 이게 막 감정적인 그런 거는 아니지만 사업이나 비즈니스차, 사교나 사람들과 친해져야 되는 일에서는 굉장히 또 긍정적이고, 좋은 사람들, 좋은 계약들, 좋은 거래들, 좋은 동료들, 좋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이거는 근데 비즈니스, 사업, 뭐 일, 뭐 공부, 뭐 이런 쪽의 문제야. 사랑과 연애보다는. 그리고 물병자리는 홀로 가는 별자리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사랑과 연인에 있어서는 기다리라 이거야. 신중하라 이거야. 그러나 어디에서 이제 좋은가? 나 자신을 꾸미는 거, 아름다운 거, 살 빼는 거, 미용을 하는 거, 성형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하는 거, 나 자신을 위해 또한 내가 스스로 사람들과 만약 혼자서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나를 위해서 즐기는 거, 혼자 놀러 가는 거, 혼자 밥 먹는 거, 내가 예쁜 옷을 사는 거, 나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나에게 투자를 하는 거, 내가 성형을 하는 거, 내가 예쁜 옷을 입는 거, 내 피부 미용을 하는 거, 또한 그렇게 해서 건강이 좋아지는 거, 나를 위한 투자에서는 굉장히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름다운 운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있고, 너무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너무 성급하게 마음을 주지 말고 묵혀가라. 침착하게 기다리라. 물병자리는 기다려야 되는 때야. 그러면은 봄이 오게 되어 있잖아. 침착하게 사랑이든 일이든 여러분들이 기다리면은 된다는 거야. 이거는 좋은 운이라고 할 수가 있어. 시간을 줘. 양자리도 전갈자리도 둘 다 화성이 다스리는 별자리야. 그래갖고 화성이 사수자리에 있다고 했지. 그러면은 이거는 양자리와 그 전갈자리에게 다 통용이 되는 거기는 하지만 이게 조금은 달라. 양자리에게는 사수자리에 화성이 있는 게 좋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양자리에 트라인하기 때문이야. 그런데 정갈자리의 입장에서는 화성이 사수자리에 있는 것이 별로 좋지가 않아. 일단 기본적인 거는 양자리와 비슷해. 왜냐면은 사수자리에 화성이 들어가 있게 된다고 한다면, 사수라고 한다는 거는 겨울을 준비하고 높은 곳을 보고 활을 쏘는 때란 말이야. 겨울을 이제 그 가을철의 끝이라서 이제 포도주를 담가놓고 음식을 미리 훈제를 해놓아서 겨울 내내 먹을 수 있게 하고, 땔감을 먹고 제방을 쌓고 둑을 쌓고 지붕을 고치고 겨울을 준비를 한단 말이야.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서 보호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수자리들이 뭐 야망이 있고 진취적이고 앞을 내다보고 한수 두수 세수 미래를 위해서 미리 대비하는 그런 전략적이고 그런 기질들이 바로 이러한 절기 때문에, 특징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면은 화성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무사의 별이 무사의 자리에 미래를 대비하고 앞날을 위해서 싸우고 말을 타고 나아가는 별자리에 있게 된단 말이야. 정의감이 생겨.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정의감이 생겨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일을 꼭 내가 나설 일이 아닌데 발벗고 나서게 된다는 거야. 영웅심리라든가 어떤 보호본능 같은 것에 있어서도 그렇기도 하고, 이건 옳지 않은 일이야, 잘못된 일이야, 그릇된 일이야 라고 해서 이거를 바로잡고 싶은 영웅심리 같은 게 도진단 말이야. 양자리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괜찮아. 왜냐면 그렇게 해서 존경을 얻거나 권력을 얻거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걸 성취하게 되거든. 그런데 전갈자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부러질 수가 있어. 싸우는 수가 있고, 어떤 정치 문제, 어떤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세진다는 거야.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정직한 것 때문에 나는 못하겠어. 아니면 연인 관계 같은 경우에도 네가 거짓말을 하고 부정직한 이런 모습을 나는 못 견디겠어.
차버리고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거야. 내가 직장에서도 동료나 상사들가 됐다 하더라도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그릇된 거야 라고 해서 그들과 싸우게 되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괜히 내 일이 아닌데 내가 괜히 나섰다가 욕만 먹게 되거나 고맙다는 소리조차 못 듣게 되거나 이러는 운이야. 이게 양자리는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득을 보지만, 정갈자리들은 네가 아무리 남을 위해서 칼을 빼들고 잘못된 일이라고 그 생각을 해서 칼을 빼든다 하더라도 너에게 득이 될 게 없다 이거야. 욕을 먹고 싸우게 되고 오히려 그 다음에 금전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 일에 쉽게 나서지 말라는 거야. 이게 좀 유연해져야 된다는 거야. 왜 그러면은 너무나 올곧고 딱딱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존경스럽고 고결한 거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부러지는 거야. 남 일에 나섰다가 큰 코 다치게 된다는 거야. 정의감에 영웅심리에 내가 나섰다가 오히려 봉변을 당하게 된다는 뜻이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유연성을 좀 배워야 한다는 거지. 너무 부러지면 안 된다는 거지. 조금 이득을 위하여 나랑 생각이 다르거나 나랑 좀 의견이 다르거나 저 사람은 좀 부정직하고 잘못된 것 같고 올바르지 못하고 신뢰가 없는 인간인 것 같다 하더라도 득이 될 것 같으면은 때로는 입안에 혀처럼 굴어야 될 때도 있어. 살아야 한다면은. 내가 윗사람이 아무리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내가 때로는 나서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 왜 그러냐면은 그 순간의 뜨거운 감정에 의해서는 내가 맞아, 이건 옳은 일이야, 이건 정의로운 일이야, 이건 도덕적인 일이야, 이거는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해서 그 생각에 휘어잡히지만은 나중에 결과가 올 때는 그게 나의 충동이었음을, 나의 영웅심리였음을, 그것이 내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순간에 그 영웅심리 같은 그런 뜨거운 감정에 의해서 움직였음을 알고 사람이 후회하게 되는 때가 있거든. 냉정한 마음, 차가운 마음, 좀 남이 어려운 일에 처해도 약간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침착하게 보는 마음, 이거를 봐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또한 불은 내가 화상을 당하거나 운동하다가 다치거나 뭐 칼을 찌르다 베이거나 이런 걸 말하거든. 왜냐면 지금 정갈자리가 마음이 급하고 서두르고 싶고 빨리빨리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잘한 사고나 다치는 거나 뭐 어디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거나 뭐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이런 일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무슨 소리야. 뜨거운 마음을 버려라. 성급해하지 말라. 신중하라. 마음을 좀 식혀라. 나서지 말라. 그러하면은 위험과 해를 내가 피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점괘야. 사수자리는 지금 싸우는 일이 있나 본데? 누구랑 뭐 다투고 있어? 사수자리에 화성이 입궁을 했어. 이거는 그런데 잠깐만 문 좀 닫을게. 지금 세탁기가 돌아가서 세탁기 소리 때문에 바지 이쁘지? 알고 있어. 사수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뭔가 싸우고 있어. 이게 그런데 좀 이게 무슨 문제냐면 대의명분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야. 회사 같은 데 다니는 사람들은 경쟁이 되게 치열해진다는 거야. 그리고 원래 싸워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뭐 경찰이나 군인이나 뭐 경쟁이 심한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을 또 이게 이야기를 하거든.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은 지금 이거는 근데 대의명분이 있는 거야. 주로 정치적인 신념이 다르다든가 두 친구 사이에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워. 이거는 그냥 물론 싸우면은 감정이 섞이게 되는데 이거는 주로 신념, 믿음, 사상, 생각과 관련된 문제야. 왜냐면은 사수자리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목성이 다스리기 때문에 대의명분을 꼭 끌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생각이 잘못되었다. 너의 사상이 틀렸다. 너의 의견이 잘못되었다. 너의 생각은 치졸하다. 이래가지고 편가르기가 일어나. 집안에서도 편이 갈라져서 싸우게 되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무슨 문제냐면은 결국에는 인간은 자기 이득 그런 것 때문인데 본질은 결국에는 자기의 이득 그것 때문인데 사람들은 명분을 걸잖아. 그러니까 너의 방법대로 하면은 이건 도덕적이지 않다, 옳지 않다, 나의 방법이 맞다 이러면서 둘이 싸우게 되는 거야. 집안에서 편가르기, 직장에서 편가르기, 회사에서 편가르기, 내가 있는 스터디 그룹이나 학교나 모임에서 편가르기. 그래서 그런 싸움 같은 거에 연루가 되게 된다는 거고, 나도 그런 명분 싸움 때문에 불필요한 싸움에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야. 열정이 있어가지고 내 생각에는 지금 또한 사수자리들이 뭐 때려치려 그래?
뭐 직장 그만두거나 누구랑 인연을 끊으려고 그러거나 외국으로 가거나 이동을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활동적인 용기가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 더 이상 못 때려치겠어. 내가 여기 알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딴 데 가고 싶은 거. 그리고 또 내가 이거는 뭐 어디로 내가 그동안 생각만 했는데 못 가본 데 이런 데 여행을 가보겠어. 그래서 일단은 딱 질러버리는 거. 그리고 이건 당연히 돈 재물에서도 마찬가지야. 돈에서도 질르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어떤 이루고 싶은 야망이나 꿈이 있는 것을 가지고 도전을 한다는 것인데 아직 너무 급해. 마음이 너무 앞서. 꿈으로 너무 가득 차 있어. 그리고 내 가슴 속에서도 저건 부정직해, 부도덕해, 저런 인간하고 엮이면은 나만 더러워져 뭐 이러는 명분 싸움 때문에 내가 인연을 끊게 되고 사람들과 다투게 되는 운도 들어왔다는 거야. 마음이 성급하고 급하니까 이거는 어디 운전이라도 급하게 하다가 내가 사고가 난다든지 내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뛰어다니다가 넘어져서 무릎이라도 까진다든지 마음이 급해가지고 요리하다가 뭐 손이라도 베거나 뒤인다든지 또 이러는 운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 마음의 뜨거움, 너무 지나친 열정, 조절이 안 되는. 그래서 이게 정의감, 영웅심리, 뭐 불쌍한 사람들을 지켜야지 해서 남의 일에 나섰다가 괜히 욕만 먹고 고맙다는 소리도 못 듣는 거, 내가 좀 충동적으로 회사를 때려치거나 인연을 끊어버리거나 내가 다니는 학교를 때려치거나 공부를 그만두거나 그래갖고 뭐 충동적으로 뭐 사업을 하겠다니 장사를 하겠다니 외국으로 나가겠다니 뭐 이러는 생각들이 막 도지게 되거든. 이거 조심해야 돼. 마음을 좀 가라앉혀야 돼. 자꾸 그러면은 싸우게 되고 다치게 되고 돈 나가게 되고 섣불리 행동을 했다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어. 마음을 식혀야 돼. 침착해져야 돼.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때야. 안 그러면 내 마음의 영웅심리나 뜨거운 마음이나 욱하는 마음을 따랐다가는 나중에 후회하게 되거나 이럴 수가 있어. 좀 굽혀야 돼. 유연해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머리를 좀 식히고 가슴을 좀 식힌 다음에 냉정하고 차가운 머리로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급할 거 없어. 뜻하는 바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은 이거는 회사에서 내가 나오게 되거나 금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나중에 후회한 일이 있어요. 왜냐면 또 사후자를 다스리는 목성이 염소 자리에 들어가 있거든. 그럼 이거는 명예, 추락, 직장에서 잘리게 되는 거, 내가 이제 믿음과 신뢰가 깨져서 절교를 하거나 의절을 하게 되거나 이 연인들끼리 헤어지는 거 이런 운이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마음을 좀 식혀야 돼. 안 그러면 나에게 손해가 있어. 피해가도록 하자. 염수 자리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 이번에 태양과 목성과 수성과 토성이 모두 염수 자리에 있어. 내가 이거를 하나하나 얘기해 줄게. 타이머를 먼저 맞춰놓고. 염수 자리에 태양이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염수 자리에 태양이라고 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혹독한 시련, 건강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목성, 복의 추락. 그러면 현실성.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태양 같은 경우가 염수 자리에 들어가 있어서 염수 자리들에게 좋은 때는 아니야. 되게 지금 부담스럽지 않아? 상사하고 문제 있거나 아버지하고 문제 있거나 어떤 나보다 뭐 학생이라면 뭐 교수라든가 윗사람과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뭐랄까 무능하면서 실력은 없으면서 꼬장꼬장하고 이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고집만 센 사람이야. 일을 현명하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무조건 많이 열심히 하는 그런 거를 더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든지 아니면 혹은 뭐 아버지가 아니라 뭐 집안에서 어머니가 권력자면 이게 엄마가 될 수 있어. 꼭 여자에 국한될 필요는 없어. 주로 남자나 주로 권력자를 말을 하거든. 직장 같은 사람에서도 이 꼬장꼬장하고 무능하면서 무식하게 일만 열심히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는 거야. 일을 많이 주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분명히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자기의 방법만 어리석고 무식하고 힘만 들고 시간만 걸리는 그 방법을 선택하는 거지. 왜냐면은 겁 많고 소심해서 안정적인 거를 추구하게 되거든. 그 사람이.
만약에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수나 선생이 굉장히 막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은 업무가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무능한 윗상사가 나에게 책임과 의무와 일감을 너무 내가 무거울 정도로 나에게 전가한다는 거고, 목성이 또 이 염소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거를 흡선마의 반대거든. 이게 지금은 안 좋아. 왜 그러면은 목성이라고 한다는 거는 확장을 하고 늘어나는 건데, 이게 여기에 있으면 염소자리라고 하는 데는 혹한기의 겨울이라서 생존을 해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는 목성의 힘이 줄어들게 되거든. 그러니까 재물이 나가는 거, 승진해서 밀려나가는 거, 이거는 건강도 마찬가지야. 내 몸에 체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 믿고 의지했던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나의 어떤 allies를 뭐라 그러지? 동맹? 나의 동맹 관계에 있는 자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등을 돌리는 것, 도와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도와줬다고 말만 할 수 있게 도움 같지도 않은 도움을 주게 되는 거. 그래갖고 사람들의 실망을 말을 해. 그러니까 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된다 이거야. 잘못하면은 심하면은 뭐 직장에서 잘리거나 명예가 추락을 하거나 뭐 금전이 뭐 받는 수입이 줄게 되거나 뭐 이런 걸 말하고 뭐 인간관계가 협소되거나, 그러니까 적어지게 되는 운이 들어왔다는 거지. 하지만 걱정할 거는 없어. 수성이 토성에게 다가가고 있어. 그리고 토성이 강력하게 있어. 이거는 무엇이냐? 결국 토성이라고 한 건 인내야, 끈기야, 견디는 거야, 참는 거야. 윗사람이 시키려면 시키는 대로, 억울하게 내가 좌천되거나 잘리거나 뭐 내가 승진이 밀려지게 되거나 나의 명예가 추락을 하거나 내가 했던 일들이 인정을 못 받거나 몸이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내가 그냥 운동을 통해서, 절제를 통해서, 억울해도 참는 거를 통해서 일단은 나에게 부당하고 억울한 그런 의무나 짐이나 책임이나 이런 거 나한테 물려준다 하더라도 그걸 일단은 참고 견디고 억울해도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꼭 일단 해야 되니까 하고, 그러면은 성공리에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해. 시간이 약이라는 거야. 나의 노력만이 답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리하면은 내가 견딜 수가 있다. 이겨낼 수가 있다. 나중에는 그 보상이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야. 늘 염소자리한테 참고 인내하라고 말해서 미안해. 그런데 어떡하겠어. 그게 염소자리야. 염소라고 한다는 거는 겨울철이 와서 아무것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가지고 강한 것들만 살아남는 거야. 강해지는 거, 현실적인 거,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 계략과 모략과 이 머리를 이거를 잘 계산적으로 나에게 무엇이 이득이 되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 그거를 잊지 마. 그러면 그 수성적인 총명함과 토성이 섞여가지고 당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어. 머리를 쓰자고. 감정적으로 나서지 말고 욱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지? 물병자리에게는 금성이 들어와 있어. 금성이 아무리 사랑의 별이고 애정의 별이라고 하지만은 너무 큰 기대는 하기가 좀 힘들어. 물병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차가운 겨울을 말을 하고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곳을 말을 하잖아. 왜냐면 여기는 한겨울이라서 서리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곳이거든. 어머, 나 머리 이렇게 만지는 거 너무 섹시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물병자리에 금성이 들어가 있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사랑의 별이고 임신의 별이고 결혼의 별인데, 이게 차갑고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는 한겨울의 별자리는 금성이 있으면 어때? 애정운이 조금 삥 내려간다는 뜻이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물병이 있으면은 이 애정이 진척이 없다는 거야. 썸남이 있다 하더라도 썸남이 생기거나 연인이 생긴 사람들이 좀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진심인지, 날 좋아하는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가오는지, 우리 관계가 이게 사귈 건지 말 건지 별로 진척이 없이 지루한 때가 돼버려. 이거는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는 지금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연인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빠지거나 연락이 뜸해지거나 그냥 뭐 어련히 잘 살고 있겠지 이러면서 좀 관계가 좀 차가워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연인 사이의 이별수, 썸남과 끊겨지는 거,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그 흐지부지한 그런 거를 견디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여기서 이게 또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그러나 나는 나 혼자 즐겁다는 거야. 그러니까 연인이나 친구가 즐거운 건 아니야. 물론 즐거운 술자리나 만남이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는 하거든. 근데 그거는 좀 이제 뭐 회식이라든가 뭐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저녁이나 술자리라든가 좀 어떤 이득이나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어서 뭐 상사나 뭐 학생들은 뭐 교수나 이런 사람들과 뭐 밥을 먹거나 뭐 직장 내에서 뭐 놀러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주로 나간다고. 아니면 뭐 가족들과의 뭐 어쩔 수 없는 가족 모임이라거나.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은 막 이렇게 마음과 정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정말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은 즐거운 사람들과 마음이나 만남이나 노는 일이나 밥 먹는 일이나 뭐 이런 걸 얘기를 해. 그런 다음에 또 물병자리는 홀로 간단 말이야. 차가운 겨울이라서 홀로 고독한 별자리야 여기가. 그래갖고 금성 있으면 이거는 혼자 논다는 거거든. 대신에 나 혼자 마시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나 혼자 놀러 다니고 나 혼자 영화관 가고 나 혼자 고깃집 가서 구워 먹고 내가 돈을 남들한테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옷 사고 내 얼굴 아름다움을 위해서 나에게 아름다운 투자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그러면서 혼자 놀러 다니는 거. 자, 그러는 운이야. 지금은 즐겨. 남자가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 있을 거야. 그런데 관찰해. 처음부터 마음 주고 이러지 마. 흐지부지해지고 뭐 이 관계가 많다고 해서 우리 관계 뭐야? 우리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사귀는 거야? 안 사귀는 거야? 날 얼마나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쏟아내지 마. 그러면은 헤어짐이야. 이거는 기다려. 그리고 정 아니라고 한다면 잘라내. 혼자 놀아. 혼자 즐거운 때야. 지금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야. 나를 위해서 돈 쓰고 나를 위해서 투자하라는 거야. 무슨 말인 줄 알아?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하면은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어. 나 자신과 데이트하고 나 자신과 사랑해. 무슨 말인 줄 알아? 지금은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거나 뭐 연인에게 자주 연락이 오기를 바라거나 이 사람과 관계가 진척이 된 거나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 곁에서 내가 원한 만큼 있어주거나 가족들이 이런 거를 좀 기대하기가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나와의 시간, 나 혼자의 즐거운 시간, 이런 것들을 보내게 되는 운이 지금 들어와 있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누군지를 생각해봐. 나 자신 아니겠어? 물고기 자리를 지배하고 있는 목성이 염소 자리에 들어가 있어. 내가 2020년 예언에 대해서 이제 한 예언을 내가 점성술 놀이터 카페에다가 올리기는 했었거든. 목성이라고, 물고기 자리를 지배하는 목성은 말이지 확장되고 넓히고 이러는 별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명예가 올라간다든가 출세를 한다든가 성공을 한다든가 재물을 번다든가 사회적 위치가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확장되고 높아지고 이러는 게 바로 그게 바로 목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 자리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베풀고 남한테 잘못한 사람도 뭐 용서를 하고 그냥 평화적으로 끝내려고 그러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심성들을 물고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또 목성 때문이거든. 그런데 지금은 이 목성이 염소에 들어가 있어. 여러분들의 동정심을 잘 써야 된다는 소리야. 여러분들이 괜히 누가 불쌍한가 봐. 누굴 좀 도와주고 있나 봐. 그건 별로 좋지가 않아. 돌려받기가 힘들어. 여러분들이 누가 불쌍해서 그냥 친구로 지내주고 있고 누가 좀 불쌍하니까 도와주고 있고 하나 봐. 나중에 고맙다는 소리 못 듣고 그 사람한테 감사하는 소리 못 들어. 이상한 자기 희생을 하게 된다고. 무슨 말인 줄 알아? 착한 마음은 좋은데 이 세상 이거 솔직하게 말을 할게. 착한 마음으로 다 했다고 복이 되어서 돌아오는 게 아니야. 이기적인 마음으로 행동했다고 그게 다 죄가 되어서 흉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현명하고 머리를 좋게 써서 도와주면은 득이 되고 내가 좀 이기적인 마음으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현명하게 지혜롭게 행동하면 이득을 보게 되는 게 세상살이야. 권선징악은 없거든. 이 세상에. 정의는 죽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너의 쓸데없는 동정심 때문에 친구 돈 빌려주고 가족 도와주고 괜히 어려운 직장 동료 도와주고 했다가 늑대 키우는 꼴이 되고 고맙다는 소리도 못 듣고 네가 도와준다고 네가 지금 도움을 주려고 그러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노력할 의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도와줘봤자 별로 도움도 안 돼. 손만 벌리게 된단 말이야. 또한 지금은 여러분들이 소심해져 있어. 뭐 실패 같은 거 겪었어? 직장에서 뭐 잘린다든가 승진이 뭐 밀려줬다든가 시험에서 낙방했다든가 뭐 돈이 좀 사업하는 사람들은 안 벌린다 그런 일 있지 않아?
왜냐면 목성이라는 게 축소돼. 나의 영향력, 나의 권위, 나의 권력 이런 게 작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마음이 소심해지고 우울해지고 밖에 나가고 싶지 않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 지금 내가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하라는 걸까? 사실은 여기에 있을 때는 나의 생존만 생각해. 무슨 말인 줄 알아? 남 신경 쓸 때가 아니고 지금은 나의 위대한 이상이나 꿈이나 뭐 그런 거를 이루려고 할 때도 아니고 내가 잘 보이고 큰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무슨 말인 줄 알아? 욕심을 줄여야 돼. 어쩌면 지금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은 무리하게 어려운 시험을 너무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조금 더 쉬운 거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내가 일이나 업무에서도 내가 할 수 있어. 이걸 하면 인정받겠지? 이런 마음이 또 있었던 건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 줄 알아? Bite more than chew 라고 한다는 영어 표현이 있어. 네가 다 씹을 수도 없는데 물어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부담을 느낀단 말이야. 지금은 욕심을 줄여야 돼. 야망을 좀 줄여야 돼. 나서지 말아야 해. 지금은 좋은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호의가 이게 좋게 돌아오기가 힘들어. 무슨 말인 줄 알아? 내가 지금 여기 이 회사 당장 떨어져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쩌면 아닐지도 몰라. 내가 철저하게 저 승진을 원하는데 그건 아직 아닐지도 몰라. 그건 무슨 말인지 알아? 염소 자리. 아직까지는 이 경쟁에서 이기기에는 네가 실력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너무 나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자신감이 떨어져 있으니까 잘할 수 있는 것도 좀 잘 안 된다는 거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조그만 거, 할 수 있는 거, 이룰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더 큰 거를 그 다음에 이루라는 거야. 이해가? 지금은 기반을 닦아야 한다는 거야. 이건 너무 모욕적이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건 별거 아니야. 돈도 많이 안 준 일이야. 돈도 많이 안 주는 일이야. 이런 거 시험 합격해봤자 뭐 돈이 되겠어? 성공이 되겠어? 이런 생각을 집어치우란 말이야. 나약한 생각, 자신감 없는 생각, 나의 자존감을 깎아먹는 생각들 뿐이야. 작은 것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모욕적으로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이거 작은 것부터 작은 것도 잘하는 사람이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야. 돈도 물론 아껴야 돼. 지금은 사치스러운 거 고급스러운 거 막 뭐 돈을 썼다가 돈 낭비가 들어왔거든. 싼 거 저렴한 거, 꼭 필요한 거,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거 그런 거를 내가 얻어야 되는 거야. 옷 사도 돼. 브랜드 있는 거를 명품을 사는 게 아니라 진짜 꼭 필요한 어떤 보세나 저가나 아니면 뭐 명품을 정 사고 싶다면은 used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한번 누가 썼던 거 그런 거를 사는 게 차라리 낫단 말이야. 무슨 말인 줄 알아? 이거를 기억을 해. 실망하지 말고 뜻대로 안 풀린다고 해서 억울해하고 원망하지 말고 누구도 미워하지 마. 나약한 나 자신만을 미워해. 무슨 말인 줄 알아? 나약한 나 자신이 아니라 나의 나약함만을 미워하란 말이야. 이겨내란 말이야. 우울해하지 말란 말이야. 조금의 한 번의 실패가 있었다고 해서 바보같이 찌질거릴 거야? 인생 살다 보면은 수많은 실패가 있을 거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건데 무슨 말 하는지 알아? 기억해. 원자리로 돌아가야 되거나 넘어져갖고 자천되거나 밀려나거나 원하는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 원한 것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작은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번에 이게 며칠 날이냐면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1월 10일 날 경이야. 뭐 9일, 10일, 11일 이쯤 되겠지? 이때에 금성하고 토성이 치기 때문에 일단은 예술계, 예능계, 방송인 쪽에 문제야. 근데 이게 좀 누가 퇴출을 당하거나 섹스 스캔들이나 마약 스캔들이나 약간 좀 이런 쪽이거든? 혹은 물론 어떤 위대한 예능인, 어떤 배우나 뭐 어떤 예능인이 어떤 뭐 죽게 되거나 뭐 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이런 구조가 있었을 때 주로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의 섹스, 마약, 누가 이런 문제가 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지금은. 이게, 한 이번 1월 9일, 10일, 11일,
그때경쯤에 좀 터지는 일로 아무래도 예측이 돼. 대한민국의 이번 보름에는 좀 그게 좀 큰 뉴스가 되지 않는가 싶어.